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자리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점치세요?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데 지금처럼 다른 기업들 위해서 계속해서 갑이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또는 협력 업체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엔비디아를 자꾸 안 끼워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혼자서 독식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다 있거든요. 예.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아주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악당이 되지 말자 이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당이 될 것인지. 악당이 되면 제가 보기엔 사법부보다 더 무서운 게 나머지 빅테크일 거라는 걸. 오늘의 플러스는 인공지능 산업에 남은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인공지능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박사님은 경제 전문가신데 이 주제를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KBS 입사했을 때요. 네. IT 전문 기자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사실 1983년에 예. 우리나라 1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참가했던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코딩을 배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정말 한국적인 시험이 예선이었거든요. 예. 예선이 분명히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인데 사지선다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문도 이런 겁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는 자신 있었는데 해볼만 하자 예. 이렇게 갔는데 본선을 못 가봤습니다. 이야.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바꾼 게 이걸 떨어지고 나니까 프로그래밍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는 프로그래밍을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문과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때 처음에 이제 컴퓨터랑 이제 어떤 인연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모두 코딩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은 매서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예. 그다음 박사학위 논문은 아주 대중적이죠. 터보 C 뿔뿔. 요즘은 안 쓰십니다. 네. 요즘은 터보 C 샵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프로그래밍 하지만 그런 걸로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기술에 완전히 저는 과학 쪽으로 정말 좋아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공지능 저한테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술과 친숙한 면들이 많으셨군요. 자, 그런데 요즘 진짜 기사들을 보면 아니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들 AI 예찬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환멸론이라고 할 정도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AI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신 뉴스를 워낙 잘 보시니까 세콰이어라는 회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AI 투자가 정당화되려면 적어도 6천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픈 AI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올해 한 34억 달러나 한 많아봐야 4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천억 달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목표가 다 달성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1,000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비게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원래 근데 이런 빅테크들이 초반에 이 초기 산업에는 투자를 무제한으로 막 하잖아요. 예. 일단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손익을 따져보자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 세콰이어사에서 걱정하는 게 또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능이 점점 좋아졌는데 예. 초기에는 가격이 계속 안 올랐어요. 컴퓨터도 똑같은데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286, 386, 486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8088. 근데 요 모델이 이제 점점 좋아질수록 386, 486, 펜티엄 이렇게 가면서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는데 그렇죠. 성능만 50%씩 올랐거든요. 예. 자, 이렇게 스마트폰 초기 현상 아니면 PC의 초기 현상이 지금 엔비디아 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예. 왜냐? 초기에 들어가면 값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모델이 1년에 한 번씩 출시될 때마다 성능은 자꾸 두 배씩 좋아지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호퍼 H100이라는 칩셋이 초기에 이게 한 2만에서 4만 달러로 거래되다가 갑자기 AI 열풍이 불면서 4만 6천 달러까지 갔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에요. 예. 아이고, 칩 하나에 6천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H200이 나와서 비싸졌냐?
안 비싸졌어요. 이것도 48,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싸긴 하지만 블랙웰이 지금 이제 얼마가 됐거냐? 한 4만 달러대다.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네요. 계속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성능은 계속 1.5배 내지는 2배씩 올라가고 있고 예. 심지어 블랙웰은 엔비디아 주장으로는 뭐 30배가 빠르다. 물론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한 2배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초기 투자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H100으로 구축을 했는데 한 2년쯤 뒤에 들어가는 그런 LLM 모델 만드는 회사들 AI 업체들은 갑자기 성능이 진짜로 뭐 엔비디아 주장대로 30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4배쯤만 좋아도 네. 그러면 4분의 1 가격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왜? 칩셋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이 4배가 됐으니까. 그렇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군비 경쟁을 계속하는 게 감가상각 때문에 이제 세콰이어의 표현은 이 감가상각. 아마 많은 분들이 세콰이어의 그 리포트를 보고 이 감가상각이 무슨 말이지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제가 후회를 했거든요. 제가 8088 샀다가 286, 386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조금 더 기다릴 걸. 제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워낙 거기 매니아이기 때문에 예. 계속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샀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려봤죠. 아니 가격이 똑같은데 성능은 2배야. 그렇죠. 그 느낌을 지금 현재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AI 쪽에서 먼저 초기에 투자한 게 무조건 이기는 것이냐. 예. 비용 측면에서는 절대 아니다. 물론 초기에 들어가서 먼저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묘하게 가격 경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네라는 생각들이 자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세콰이어가 네. 무조건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야 무조건 초기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네.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환멸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선도 투자하면 이게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자. 이것 때문에 AI의 판세가 아주 확고하게 구축되는 게 시기가 뒤로 미뤄질 거라는 이유로 환멸론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뒤로 미루다 보면 AI 세상이 점점 더 요원해집니다. 이런 의미인지 뭔가요, 이게 도대체? 제가 워낙 이 기술에 매니아다 보니까 예.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 이제 인류 역사가 진짜 AI가 있던 세대와 그다음에 있는 세대와 그다음에 없던 시대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현재 AI 전쟁이 군비 경쟁처럼 됐다.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군비 경쟁이라는 거 옛날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하고 군비 경쟁했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그때 천문학적인 돈을 서로 군비에 쏟아 넣었지만 결국 이 무기를 전혀 쓰지 못했죠. 예. 군비 경쟁에는 바로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AI 회사들이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군비 경쟁을 멈췄냐? 그렇지 않죠. 예.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 이건 밀리고 나면 진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예.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하다가 어느 단계에선가는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 예. 이게 사실은 가트너사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단계를 좀 만들었거든요. 네. 원래 처음에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과도한 기대 단계에 과열이 됐다가 맞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왜 여기까지 왔지?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우리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라면 환멸의 단계가 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기술이 완전히 망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환멸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깨달음의 단계로 가면서 예. 그 기술이 진짜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꾸는 기술로 나중에 바뀌는 단계가 오는데 근데 그 어떤 기술도 과도한 기대 단계를 거치면 이게 환멸로 안 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원래 다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먼저 기대가 확 앞서가는 거죠. 예. 원래 이제 AI로 올 수 있는 게 한 10년쯤 뒤에 올 건데 우리들의 기대는 내년에 당장 AI로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대? 그러다 보면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환멸의 단계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게 약간 경고고요. 그렇다고 10년 뒤에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네, 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네. 어찌 보면 기술 발달의 과정에서 늘상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또 환멸의 단계가 항상 있었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단계로 가려니까 요즘 앞뒤 단위의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 모델 이런 거 활용하다 보니까
야,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국가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 전기는 다 어떻게 공급할 거야? 이런 것도 숙제를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예. LLM에서 라지잖아요. 첫 L자가 이름값을 합니다. 거대자가 진짜 비용도 거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오픈 AI의 운용 비용이 85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수익은 35억 달러에서 한 45억 달러 요 사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면 50억 달러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비용이 85억 달러밖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사에 서버를 반값에 빌려주고 있거든요. 자, 얼마든지 우리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세요. 반값에. 이러다 예. 보니까 지금 추론 비용이 40억 달러밖에 안 든 것으로 40억 달러도 엄청난 비용이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지불했다. 제가 가정을 해봤더니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지불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이 지금 5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가 원래 맞는 거죠. 그 네. 손실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0억 달러 반쯤 부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자꾸 회원을 자꾸 늘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오픈 AI가 올 초에 매일 50만 킬로와트 시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미국 평균 가구, 미국 사람들 전기 많이 쓰잖아요. 17,000 가구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2027년이 되면 AI 산업 전체가 한 100에서 120 테라와트 시를 한 해 동안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예. 자, 이 정도로 전기를 쓰는 게 국가 단위예요. 예. 필리핀이 2022년 한 해 동안 102.8 테라와트를 썼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수준의 전력을 AI 산업이 쓰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모델이 자꾸만 더 좋아지려면 모델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모델이 커지면 컴퓨팅 파워도 더 좋아야 되고 그러면 더 더 이렇게 칩셋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칩셋은 뭐 계속 비싸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칩셋 개수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력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AI가 지금 현재 월 구독료가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월 한 2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이걸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 예. 이거 정말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이게 20달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일반 비용을 이거보다 3배는 높여야 손익분기점에 간신히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게 한 달에 한 8만 원 내고 이거 쓸 사람이 있을까? 예. 지금 한 2만 7천 원이니까 쓰는데 예. 8만 원이면 쓸까? 이런 문제들이 과연 수요하고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요. 최근에 AI 환멸론이라는 게 경제성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기술 발달의 단계에서도 환멸론이라는 게 항상 진입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전력이라든가 이런 사회기관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I 시대로 간다고 보는데요. 갑자기 결론으로 훅 들어오시니까 지금 저는 모든 이 현재 AI에 들어간 업체들이 일단은 패러미터 개수를 자꾸만 늘리려고 해요. 예. AI 안에서의 변수의 개수를 자꾸만 늘리게 되면 성능이 개선됩니다. 확실히 네. 좋아져요.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개수가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나온 거 챗GPT-4o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추정만 밖에서 하는데 패러미터 개수가 1조 개가 넘는다는 추정이 있거든요. 예. 1조 7천억 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러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예. 전력과 컴퓨팅 파워 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냉각하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델을 키우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군비 경쟁이기 때문에 예. 서로 진짜 약간 정신이 나간 수준으로 일단은 무조건 패러미터 키우고 거대 모델로 일단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이러고 있지만 예. 자,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 요거는
이미 학습이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사실은. 패러미터를 더 키워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예.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아주 패러미터. 미미한 네. 차이만. 패러미터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3조개로 늘린다, 뭐 5조개로 늘린다 했을 때 우리한테 더 나은 양질의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AI가 긁어오는 자료가 대체 어디에서 긁어오는 거냐 잘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약탈,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교수님이랑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하기도 하고 또는 컬럼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지적 재산을 지금 막 표출을 하죠. 예. 근데 AI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음. 이런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아니면 우리가 쓴 글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적인데 예. 이걸 다 긁어다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자기의 지적 재산인 양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한 달에 $20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세상에 공개된 데이터는 거의 다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앞으로 진짜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막 2배, 4배, 8배 이렇게 늘려왔지만 예. 이제 그런 컴퓨팅 파워가 더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이제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긁어오고 심지어 이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죠. 레딧 같은 데서 예. 뭐 게시판 글이지만 그래도 레딧은 좀 신뢰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이 투표에서 많은 투표를 받은 건 조금 괜찮은 글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레딧 같은 데서 긁어오는 것들 이것도 다 이제 끝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등장하는 정보들 이제 뭐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새로 생기는 정보. 예를 들어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TV 토론을 했다. 이런 정보들 요건 새로 학습하는 양이 적어요. 지금까지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학습하다 보니까 네. 이 학습량이 많았지만 앞으로 학습할 정보가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 군비 경쟁이 언젠가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회의론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패러미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러미터를 조금 줄이면서 모델을 좀 작게 하고 그래야 전력 소모도 좀 적어지고 컴퓨팅 파워도 좀 줄어드니까 엔비디아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스몰, 그러니까 네. 라지 랭귀지 모델 LLM에서 네. 스몰 랭귀지 모델 SLM으로 조금 더 관심의 추가 넘어가지 않을까. LLM이 네. 죽는다는 뜻은 예. 절대 아니고요. 예. 약간 이제는 효율성도 좀 생각하자.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군비 경쟁만 할 거냐. 이렇게 바뀌는 날이 내년 정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앞서 말씀 주셨던 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그 환멸 단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모든 기술이 환멸 단계를 다 거쳐서 깨달음의 단계로 갔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다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분야인 스마트폰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PDA라든가 뭐 CT폰이라든가 또 그 전에는 이것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삐삐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계속 거듭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사장돼 버린 분야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LLM 모델을 바탕으로 한 파라미터 늘리고 거대 컴퓨팅 파워까지 백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 판은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 약간 잦아든 잔파도가 되고 인베디드 AI라고 해서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구현되거나 아니면 스몰 모델이 대세가 되는 완전히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일단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 네. 환멸 단계를 벗어난 그런 산업도 있고 네. 환멸 단계에서 그냥 몰락한 산업도 있거든요. 예. 아까 시티폰 말씀하셔서 예. 이 시티폰 이런 거 말하면은 나이가 드러나서 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잠깐 시티폰을 써봤는데 와 진짜 불편하죠. 근데 이 환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산업들이 뭐가 있느냐? 3D 프린터. 네. 이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3D 프린터로 온갖 거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방송에서 시연하는 거 저 연구자분하고 같이 해본 적도 있고 3D 프린터로 초콜릿으로 아주 예쁜 장식 만들어서 그거 먹어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한 10년 전만 해도 3D 프린터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못 바꿨죠. 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야 이것도 세상 바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 AI랑 결합하면 제가 보기엔 뭐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또 대표적으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글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구글 안경. 예. 이것도 처음에 혁명이라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예.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사장이 됐고 그리고 어떤 산업이 나중에 살아나느냐 저는 이 중에서 3D 프린터는 아직 조금 더 멀었다고 보고 예. 사물 인터넷은 AI랑 결합되면 이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보고요. 그 초입에 있다고 보고 예. 구글 글래스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실패했을 때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 불편하면 안 됩니다. 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AI는 이건 이미 넘어섰죠. 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비싸면 안 됩니다. 네. 구글 글래스가 $1,500였어요. 와. 누가 그렇게 비싼 걸 사겠냐? 그때만 해도 절대로 이렇게 비싼 걸 못 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지부진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AI에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예. AI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 비서처럼 사용하면 제 일정 다 줘야 되죠. 예. 그리고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 AI 앱을 하나 깔았는데 이게 제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다 녹음까지 아니지만 요약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 정보가 전부 다 이 서버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라이버시랑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문제랑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면 저는 AI가 환멸 단계를 빨리 넘어설 거라고 봐요. 왜냐? 사용자 친화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환멸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건 3D 프린터처럼 사용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이러면 사실 못 넘어섭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스마트폰도 1992년에 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예. 그때 IBM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만들고 이게 결국은 IBM을 망친 게 됐어요.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 보니까 야 이거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예. 이거 너무 불편하네? 하고서 자기들은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애버렸거든요. 예. 차라리 처음 안 만들어 봤으면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애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먼저 없애버리는 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때 IBM이 만들었던 이 사이먼이라는 스마트폰이 예. 사용법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키아 스마트폰 제가 핀란드 취재까지 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그때 핀란드 국회의원이라면 핀란드에서 노키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국회에서 나눠줬대요. 제가 네. 국회의원 취재를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정말 벽돌만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네. 그때 이 컴퓨터 자판하고 똑같은 자판 있잖아요. 네. 그게 달려 있고 사용법이 너무 불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AI가 일단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이미 확보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 가격과 문제랑 그다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문제. 그래서 애플에서 이 AI 관련 얘기하면 프라이버시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야, 저 오픈 AI 봐봐. 저거는 너희들 프라이버시 다 안 된다니까. 우리 애플 이렇게 단말기에서 다 해주잖아. 우리 애플 거 쓰라니까. 이런 네. 식으로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봐도 요 근래 AI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도 역시 투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우리 닷컴 시대 때도 보면 뭐 이 회사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아서 주가가 뭐 매일 오르는 회사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시총에서 뭐 이렇게 눈에 찾을 만한 랭킹이 아닌 회사들 많아졌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진 회사도 많고 그럼 지금 이 AI의 이 대세 흐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이걸 것 같아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주가 무너진 걸 봐라. 아, 예. 시스코가 진짜 뭐 1000배 이상 주가가 올랐다가 막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시스코가 만들 수 있었던 게 인터넷 라우터. 그 당시만 해도 시스코만큼 잘 만드는 데가 없었거든요. 예. 지금은 인터넷 라우터 뭐 누구나 다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시스코가 주가가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엔비디아의 미래는 엔비디아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저는 구글의 이 모토 네. 이게 진짜 중요한데 구글은 악해지지 말자. 예. 악당이 Don't 되지 be 말자. evil. 네. Don't be evil. 네.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일단 악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나머지 기업들이 그 기업을 상대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무너뜨립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역사 또는 이런 반도체 역사를 보면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고 하던 기업들은 나머지 연합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뭐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소니라 이제 베타라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예. VHS 진영이 소니를 무너뜨렸던 일이 있고 그리고 IBM 같은 경우도 반 IBM 연합군이 만들어진 적도 있고요. 예. 인텔도 비슷하죠. 인텔도 지금 이렇게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인텔이 CPU 갖고 갑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일을 갈던 기업들이 사실 인텔이 이제 처음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크는 걸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텔도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동안 인텔한테 당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저놈들한테 또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넌 들어오지 마. 네. 이 시장에. 이게 더 컸습니다. 많은 분석이 잘못돼 있는데 인텔이 스마트폰이 크는 걸 모르고 놓쳤다. 아닙니다. 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끼워졌어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에 와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다른 기업들 위해서 계속해서 갑이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또는 협력 업체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엔비디아를 자꾸 안 끼워주게 될 겁니다. 그 분기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런 AI라는 기업을 7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예. 런 AI가 어떤 회사냐? 여러 AI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이 GPU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회사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원수 같은 기업이죠. 그렇네요. 왜냐? GPU를 더 많이 사용해야 예. 엔비디아의 GPU를 하나라도 더 팔 텐데 예. 이 기업이 런 AI가 갖고 있는 혁신적 기술이 GPU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거 지금 반독점법으로 지금 현재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근데 저는 법무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예.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혼자서 독식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심지어 뭐 NPU, GPU하고 대응할 만한 여러 가지 뭐 TPU 온갖 방식으로 GPU하고 대응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미 예. 만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다만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 먹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전부 다 연합군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가 상생의 어떤 길을 찾아낸다면 그러면 미국 법무부한테 이렇게 조사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다른 기업의 연합군도 없을 테니까 엔비디아한테 미래가 있겠지만 예.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아주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Don't be evil. 악당이 되지 말자. 이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be evil이 할 거해서 악당이 될 것인지 네. 악당이 되면 제가 보기엔 사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 나머지 빅테크일 거라는 걸 아마 엔비디아가 잘 알고 대응해야겠죠. 예. 할 거라 설마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계속 당해왔는데 이런 기업의 역사를 한다면 욕심을 이제 그만 부리면 오히려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젠슨 왕의 행보라든가 발언 내용을 보면 슬슬 욕심을 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삼성전자가 조만간 가시적인 HBM에 대해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우린 기다리고 있다. 사실 CEO가 그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제조 역량이 다른 길드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 것까지도 다 사줄 생각이 있으니 우리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 느낌도 전 받았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SK 하이닉스 가격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종의 뭐랄까 EJ 서로 싸움 붙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젠슨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너무 시장에 예. 지금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연합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또 결론으로 훅 들어가려고요. 또 훅 들어갑니까? 예. 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 자리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점치세요? 저는 진짜 한동안 선두 자리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선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게 계속 갈 거냐? 예.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기술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쿠다 생태계라든가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생태계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떤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 네. 이제 쿠다 같은 그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태계에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코딩하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예. 얘가 뚱뚱해집니다. 점점 무거워져요. 예.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쿠다는 또 복잡한 게 칩셋이 나올 때마다 새로 또 짜야 되는 아주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쿠다 생태계라는 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1위 기업으로 계속 가겠지만 독점적 지위는 끝없이 도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독점적 지위를 사실은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앞으로 이 LLM, 그러니까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로 계속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인 엔비디아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예. 과연 이 LLM으로 계속 갈 거냐? 이 LLM이 아닌 라지가 아닌 스몰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력이. 예. 그래서 SLM으로 가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LLM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지금 막 1조 개가 넘는 패러미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자가 타타타닥 나오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1초를 못 기다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LLM이 가서 계속 맞느냐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LLM조차도 빠르게 만들 만큼 계속 진짜로 빨라질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신례로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SLM의 어떤 알고리즘 SLM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스몰이라 하더라도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이 알고리즘이나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SLM이 얼마든지 LLM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LM 모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이3 모델 그중에서 예.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패러미터가 38억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GPT-4.5가 1조 7천억 개라고 추정되고 있고 예. GPT 3.5가 1,700억 개였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440분의 1 44분의 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컴퓨팅 파워도 훨씬 줄어들고 당연히 전력도 훨씬 줄어드는데 이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예. 일단 벤치마크로는 GPT 3.5와는 거의 비슷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 뭐 같은 계통 회사니까 네. 설마 뭐 맞겠죠? 그러면 1,750억 개랑 38억 개 무려 44분의 1로 컴퓨팅 파워나 모든 걸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네요. 그러면 엔비디아 거를 굳이 써야 되나? 그럼 사실은 또 HBM도 굳이 써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알고리즘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냐에 따라서는 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계속해서 1위를 하긴 하겠지만 예. 엔비디아 회의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밸류체인을 뺏어 갈 건데 요걸 엔비디아가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도 나름대로 효율성이 LLM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 못지않은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소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방향을 튼 회사들도 많이 있나요? 많이 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LLM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 거대 언어 모델에서 군비 경쟁은 일단 해야죠. 네. 이거 일단 졌다가 내가 만약에 다음 세대에 가치 창출을 못한다. 그럼 진짜 끝장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LLM에 천문학적인 돈을 여전히 투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3 같은 경우에 모델을 3개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커피 전문점 가면 톨 사이즈 주세요. 뭐 아니면 벤티 사이즈 주세요. 이런 것처럼 네. 마이크로소프트 파이3는 미니, 스몰, 미디엄. 미니가 제일 작고요. 예. 스몰, 미디엄까지 있습니다. 예. 미디엄도 그렇게 패러미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러냐? 구글도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정말 죄송한데 뭐 젬마라든가 애플도 오픈 ELM이라든가 메타의 라마 3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SLM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AI 관련해서 가격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예. 가격을 자꾸만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거대 언어 모델로 계속 가다가 가격 전쟁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군비 경쟁하는 LLM, 이거 군비 경쟁이라는 건 결국 이 투자한 돈이 다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 당장 현금 창출하고 이윤을 내려면 SLM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서 SLM이 일단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예. 저는 사실 뭐 온갖 방법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도 이제 AI에 많이 맡겼습니다. 예. 근데 AI한테 맡기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 제 통화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제 일정표에다 딱 집어넣어 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네. 겁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내 통화 정보를 SK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걱정되잖아요. 제 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나. 예. 그리고 SK가 이걸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혹시 SK의 보안이 뚫려서 내 모든 대화 내용이 요약된 게 누군가가 다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예. 보안.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SLM하고 딱 잘 맞는 게 자, 근데 심지어 LLM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서버로 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자, 개인 비서를 LLM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 데이터를 일단 서버로 보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제가 가진 기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LLM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때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SLM이 조금 더 이 각광을 받는데 원인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정보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공개된 정보는 이미 다 학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프라이빗한 정보일 수도 있고 제조기업의 어떤 제조 노하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LLM으로 학습시키는 것보다 SLM으로 학습시키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 기업한테만 제공한다든가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거기에는 심지어 SLM보다 더 작은 거 타이니 모델, 예. 그 아직 TLM이란 용어는 없기 때문에 타이니 모델이라고 하는데 SLM보다도 훨씬 더 작은 모델도 그래서 연구되고 있는 거고 이건 패러미터가 한 수백만 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다양한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예. LLM 모델은 LLM 모델대로 계속 투자가 일어나면서 예. 동시에 SLM 모델 중심으로 조금 더 가고 그리고 타이니 모델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동시에 되는 일종의 백가정명식 경쟁이 한동안 일어날 것이다. 누가 이길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도를 도모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결국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또 차용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부쩍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 자동차의 이 LLM이나 아니면 SLM을 도입하려는 굉장히 큰 움직임들이 있죠. 예. 근데 자동차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시면서 제가 텍스트 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가 저한테서 정보를 얻으려면 음성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더 나아가려면 제 표정까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죠. 네. 최근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애플 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이런 신고 전화가 911 미국의 911로 신고 전화가 간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이제 애플워치 찬 주인님이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갖고 신고를 대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네. 음성으로 신고하는데 이게 애플워치가 신고한 거였어요.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주인님의 상태 이런 어떤 맥박이 뛰는지 이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네.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예. 이걸 바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멀티모달 AI 모델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다 끝낸 현재 AI 산업이 앞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어디서 자꾸 얻고 싶어 하느냐 예. 이런 멀티모달을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이 학습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자동차 업체는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제가 운전하다가 야, 내가 좀 듣고 싶은 음악인데 좀 들려줄래? 하면 들려줘야 되고 네. 지금은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좀 짜증이 납니다만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좀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 아이디어를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네가 요약을 해서 나한테 텍스트로 문자를 쳐줘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자율주행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가 AI 업체한테서 좀 제공을 받았으면 하고 AI는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어떻게든 좀 얻었으면 좋겠고 왜? 네. 학습 가능한 텍스트는 거의 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양쪽에 지금 현재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자동차 업계랑 지금 AI 업계가 어떻게 힘을 합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AI 업계에서도 자동차라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게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차에서 버리는 시간이 한 2-3시간 될 텐데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야, 이것도 사실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서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뭔가 선두적으로 좀 업계 판도를 지금 리딩하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서긴 나섰는데 예.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전기차 한 거 이런 것들 보면 예.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현재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로 못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수출에 제약이 많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약간 꼼수를 냈어요. 이게 사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볼보랑 지금 엔비디아가 합작을 해서 볼보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예. 이 볼보는 사실상 중국 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중국의 데이터 게더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 데이터, 감히 내 데이터를 네가 훔쳐가?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예. 미국도 당연합니다. 네. 프라이버시가 앞서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데이터를 맘대로 그냥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기술하고 이게 결합이 된다? 예. 이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멀티모달 데이터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건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볼보의 기술을 제공한다. 그게 제일 우려스럽죠. 예.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독일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했던 걸로 봐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조직이 지금 AI하고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건 저는 오히려 중국 업체입니다. 근데 중국 업체.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잘할 수 있죠. 우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기회 위에서 잠자고 있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AI 산업 어떻게 진화 발전해오고 있는지를 쭉 두루두루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PC 시대, 우리 또 박사님은 옛날 PC도 아주 친숙하게 다뤘던 분이시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 PC 시대와 다르게 슈퍼컴퓨터가 더더욱 대용량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방점 찍었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개인마다 퍼스널 컴퓨터들이 보급되는 시점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에 오히려 베팅했던 회사들이 훨씬 장족의 발달과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LM 모델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이 엄청난 파라미터가 필요한 무슨 서비스가 요구될 것인가 했었을 때 회의감이 좀 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마트폰 대두됐었을 때 수많은 앱들 등장했는데 실제 나중에 통계 들여다봤더니 휴대폰에 깔려져 있는 수많은 앱 중에서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앱은 10개도 안 되더라. 이게 다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면 LLM이 아니라 SLM이든 아까 타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라 우리 슈퍼컴퓨터보다 지금 조그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 성능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베디드 AI처럼 지금 삼성이 하려는 거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그냥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베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자꾸만 소버린 AI라 그래서 예. 이 소버린 뭐 국가의 왕의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국가 AI 이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버린 AI로 미국하고 상대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과거 포탈식 사고 방식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소버린 AI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 일단 한국어 특화를 강조하세요. 네.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얘기 안 됩니다. 요즘에 LLM이 한국어도 잘 학습해서 너무 잘해요. 완벽합니다. 네. 사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LLM이 지금 뭐 잘못된 정보도 갖고 오고 뭐 아직 제 성에 전혀 안 차요. 이걸로 진짜 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냐? 아직 뭐 좀 재미로 활용하는 거지. 전 얼리 어답터라서 야 일단 해보자 재밌다 이런 네. 정도지 업무에 활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말은 완벽합니다. 네. 근데 한국어 특화 강조하면서 소버린 AI 한다? 제가 보기엔 얘기 안 되고요. 두 번째,
소버린 AI가 중요하긴 하죠. 예. 근데 저는 LLM 형태, 즉 라지 거대한 상태로 소버린 AI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만들 돈도 없고 예.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아예 국가 차원에서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예. 여러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를 이제 빌려 쓰도록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는 예. 저는 사실 우리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식으로 컴퓨팅 파워는 국가가 만들어주고 그런 서버를 사용하는 이용료를 적정하게 받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반값에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싸게 해줘야죠. 근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SLM으로 전원 소버린이 가거나 네. 아니면 LLM으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개별 기업 한 10개 정도가 LLM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LLM 이제 이 방향으로 갈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 오염이거든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만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AI가 학습해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아. 근데 또 이 AI가 만들어진 컨텐츠를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학습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오염이 되잖아요. 예. AI는 아직도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예. 자, 오염된 게 한 세대가 한 두 세대 가고 세 세대 가고 네 세대 가잖아요. 네. 근데 세대라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AI의 학습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예. 한 세대가 금방금방 갑니다. 자, 그래서 AI가 만들어낸 컨텐츠가 시장에 점점 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LLM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오염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더욱더 오염돼서 나중에 가면 완전 와 이거 제정신이야? 할 정도의 데이터로 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LLM이 지금 방식으로 갈 수는 없고 예. 분명히 또 한 번 위기를 한번 맞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 과정에서 SLM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LLM에서 데이터 오염을 막는 뭔가의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LLM을 지금 따라가려면 저는 국가가 투자를 하거나 예. 개별 기업 10개가 지금 하는 거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SLM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경험의 축적을 자꾸만 해나간 다음에 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LLM은 지금 당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 2배짜리가 지금 현재 1년마다 나오고 있는 거라면 예. 조금 늦더라도 SLM으로 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경험도 축적하고 우리 네. 인간들이 네. 그런 다음에 저는 LLM에 또 기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면 저는 이게 기회다. 예. SLM으로 조금 무게추가 넘어가는 건 우리가 잘하는 게 SLM 관련해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만들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도 포탈이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소버린 AI 얘기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LLM 중심으로 가려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만 엄청나게 들고 상대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소버린 AI 좋죠.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포탈식 해석이 아니라 포탈은 왜 우리가 지킬 수 있었냐. 대한민국 한국어, 이 한국어란 독특함이 우리나라 포탈을 지켜줬지만 안타깝게도 LLM 모델 시대에는 포탈이 원하는 대로 한국어가 더 이상 방패막이가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제일 먼저 선도적인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게 무모한 도전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박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되새기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야, AI 급변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